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국의 루트 수학 수강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잘 듣더라도 수시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전체적인 개념을 잘 익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과 과정의 테마를 잘 이해해서 문제 연습을 충분히 하고 문제의 능력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9월 과정의 첫 번째 단어는요, 다항식에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죠? 다항식, 수학이라는 게 수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식을 먼저 시작할까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야 되는 수가 바로 복수수입니다, 그렇죠? 좌표 평면에 그냥 툭 찍는 수인데요, 그 2차원적인 수를 조금 세련되고 추상적인 수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라 하면 다항식을 연산하는 건데요. 다항식의 연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가 있는데요. 오늘의 수업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됐죠? 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것은 중학교 때도 얼마든지 하죠. 중상과정까지. 고일 과정에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만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아주 더러운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방정식을 푸는 거기도 한데 방정식을 잘 풀려면 인수분해가 핵심이죠. 2차 방정식은 근형식이 있어서 인수분해 안 돼도 근형식 넣어도 되지만 3차부터는 근형식 우리가 활용할 수 없어서 반드시 인수분해해야만 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인수분해를 완성하려면 다항식 나눗셈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시작하는 겁니다. 됐죠? 다항식의 뭐는 여러분?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아주 쉽죠?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요, 그냥 내림차순으로, 다시 말하면 차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정리해서 무슨 끼리? 우와, 동료한 끼리. 됐죠? 문자나 차수의 모양이 같은 동료한 끼리 묶어서 더하고 빼고 하면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됐습니까? 다항식 곱셈이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죠, 여러분? 다항식 곱셈은요, 뭐죠? 이런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 제일 먼저 나오죠?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런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가 이미 중딩 때 했고요. 이제 우리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4제곱, a 플러스 b의 100제곱 이런 것들 할 텐데 a 플러스 세제곱까지만 고일 과정에서 하고요. a 플러스 세제곱 이상은 이제 우리가 확률 통계라는 단어를 삽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경우에서 해당한다는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전개하는 과정, 이걸 전개한다 그러죠. 그죠? 식을 전개한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이요, 고일적 때부터 해왔던 이렇게 놓고 식을 전개하는 겁니다. 분배법칙을 써서요. 그래서 a제곱, ab, ba, b제곱이라고 쓰고 와 동량이니까 2배 이렇게 쓰죠. 됐죠?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이렇게 전개해서 외우라는 얘기인데 이게 되게 무식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전개하는 과정도 중요하죠. 수학이라는 게 전개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것도 좀 세련되게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수학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법이 탄생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전개하는 건 그렇죠. 여기는 이미 전개해놨고요. 근데 이걸 곱해도 전개하는 얘기인데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a 3승 3a제곱 b 3ab제곱 b 3승. 그런데 이런 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못 외운다고 혼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논리는요, 아주 간단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잠깐만 소개해볼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니까요. 이게 가장 무식하게 그냥 전개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기하학적으로, 그죠? 유클리드 제자들이 만드는 방법인데요. a 플러스 b 제곱이 뭘 뜻하는 거냐? 보세요. 완전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뭐임? a고 b고 a고 b. 그러면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 정사각형의 면적을 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a제곱 ab 이것도 뭐죠? ba b제곱. 그래서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ab가 몇 개? 2개 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좀 세련되게 파스칼은요, 경우의 수에서 400년짜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아내는 방법이다. 됐죠? 왜 뽑는다 그랬어요?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ab나 b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식에서는 순서가 의미가 없죠. 그냥 서로 다른 2개에서 2개를 뽑는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죠? 이게 파스칼 삼각형의 근원이 되는데요.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두 개를 뽑는다. A만 두 개 뽑을 수도 있고요. AB가 있으면 B도 뽑을 수 있고요. B만 두 개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항식의 표현에 의해서 A제곱이 한 가지, AB가 몇 가지, 두 가지, B제곱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A 플러스 B 삼승도 그냥 뭐 하지 않아도 이렇게 무식하게 일일이 전개하지 않아도요. 됐죠?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 우리가 조금만 소개해보면 두 번째 방법은 A 플러스 B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뭐인 여러분? 아하, 한 변의 길이가 뭐인? A고 B인. 한 변의 길이가 A고 B고 뭐더? 하하, 뭐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괄호 세로 높이가 A 플러스 B인 정육면체의 뭐다? 그림을 그려서 그 정육면체 안에 있는 부피의 개수, 그죠? 정육면체의 개수를 센 겁니다.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A 삼승이 몇 가지? 한 가지 있고요. 여기 맨 밑에 B 삼승도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A 제곱 B라는 건데요. 우와, 이 A 제곱 B라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림에는 보면 A 제곱 B가 3개 있고요. AB 제곱도 있는데요. 이것도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하학적인 논리로 이런 걸 헤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많이 활용되죠. 응용도 되고요. 근데 파스칼은요,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몇 개를? 3개를 뽑아라. 서로 다른 두 개에서 3개를 뽑는다 방법. 뭐만? A만 3개 뽑는 것도 있고요. A를 2개 뽑으면 B가 몇 개나? 하나죠. 이런 경우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죠? 이게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뭘 나열시키는 건 뭐죠? A, B, A도 있고요. B, A, A도 있잖아요. 이런 건 식에서는 그냥 문둥을 해서 A제곱 B라고 하잖아요. 그죠? A가 하나면 B가 2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3개가 뽑히는 거니까요. B만 3개 뽑을 수도 있고 이것도 몇 가지 있어요. B, A, B가 있고 B, B, A가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게 A 삼승 한 가지, A 제곱 B 두 가지, A, B 제곱 두 가지, 세 가지, B 삼승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A 삼승이 한 가지, A 제곱 B가 세 가지, A, B 제곱이 세 가지, B 삼승이 한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세 개를 뽑아올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A 플러스 B 100승 아니라 A 플러스 B N승 아니라 A 플러스 B의 만승이 돼도 얼마든지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개공식, 다항식, 곱셈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전개공식을 약간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변형할 때 우리가 A제곱 B제곱은 뭐죠, 여러분? A 플러스 B 제곱에서 여기 넘어가면 2배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죠? 이게 마이너스를 바뀌더라도요. 하는 방법이 똑같았어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보가 바뀌는 거니까 똑같은 논리로 뭘 A-B의 제곱으로 하면은 2배의 A다.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곱은 이렇게 한 가지 형밖에 없지만 세제곱은요. 그렇지가 못해요. 세제곱은 여러분 보세요. 요걸 물으면 A 3승, B 3승을 해서 A 플러스 B 3승에서 요게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3의 B로 묶어내고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또 인수분해 됩니다. 이 인수분해 되는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요. A 플러스 B로 묶어내면 공통인수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 A 플러스 B 제곱이 나오니까 3의 B를 빼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그래서 3승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3승은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B 3승이 되니까 이 차원은 다르게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 그래서 이것은 A-B의 3승에서 플러스 3AB의 A-B고요. 이것도 A-B로 공통수 묶어내면 A-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3승의 변형 공식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딩 과정에서 3승의 전개 공식 중에 많이 쓰는 유형이 또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3승의 전개 공식 많이 쓰던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하면 전개하면 A 3승 B 3승 C 3승 마이너스 3ABC라고 하는 3승에 관계되는 대표적인 전개식이었어요. 그리고 응용 문제에서 바로 이 식이 완전 조건을 바뀌는 과정도 되게 중요했는데요. 고딩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다항식을 전개하고 그리고 곱하고 그리고 변형하는 이런 공식은 올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중요한 문제에 속합니다. 됐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중학교 과정에 다 봤고요. 우리 목적은 어디 있다고 여러분? 다항식. 무슨 셈? 다항식에 나누는 셈이 있었어요. 그렇죠?
글쎄 어떤 다항식을 분자를 뭐로 나누면 분모로 나누면 몫이 있고 무슨지 나머지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다항식 나누면 실제로 실행하면 요게 엄마가 이게 분모가 뭐 딱 두 가지 용어가 나뉘는데요. 그 분모가 뭐일 때? 1차식일 때, 1차식이 아닐 때. 다시 말하면 이 엄마가 1차식이 때하고 아닐 때. 1차식 때가 되게 물론 중요하죠. 그죠? 엄마가 1차식일 때, 그리고 엄마가 1차식이 아닐 때. 그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요. 직접 나눠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장 간단한 건 효과 여러분. 물론 1차식으로 나눈 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1차식 나눠보면 x 맞춰야 되죠. 그죠? x제곱 곱하면 얼마? 2x 나눠쓰면 빼면 뺍니다. 수나 똑같아요. 문자가 있을 뿐이죠.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또는 아니네요. 그죠? 엄마가 1차인데 아들놈이 2차일 수는 없잖아요. 또 나누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빼면 5와 3이네. 됐습니까? 이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x제곱 x 플러스 1 뭐로 나누면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있고 무슨지 나머지가 있다. 됐죠? 아들을 엄마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이게 몫이고 나머지인데요. 이게 다항식 나눗셈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x에다가 어떤 놈을 집어넣어 성립하는 x가 무슨 식? 항등식이다. 됐습니까? 아, 좋네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엄마가 몇 차식이면 1차식이면 그러면 fx를 뭐로 나누면 1차로 나누면 몫이 있고 무슨지 나머지가 있잖아요. 엄마가 1차니까 나머지에다가 변수를 안 붙였어요. 그죠? 왜냐면 얘가 상수밖에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fx를 x-a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됐습니까? 아, 이때 몫과 나머지 중에 뭐이 중요해? 현대에서는 나머지가 훨씬 중요하죠. 먹고 남은 농산물, 그죠?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잘 포장해서 아프리카 보내면 아프리카 국민들이 굶어 자를 수 있대. 왜 못 보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죠? 그냥 돈으로 주는 것보다 음식을 포장해서 냉동실에 보내는 게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쓰레기 처리하는 거예요. 먹고 남은 농산물, 먹고 남은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현대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몫과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엄마가 몇 차식일 때는요. 엄마가 1차식일 때는 몫과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이 무슨 제법? 아, 조립제법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죠? 조립제법은 뭐만 썼어요? 개수만 씁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x제곱 x 플러스 1 개수만 쓰면 1, 1, 1 뭐로 나누면? x 플러스 2로 나누면 이놈이 인수를 갖다 쓰니까 마이너스 1을 써야 되고요. 앞에 그냥 내려와요. 왜? 초록색에서는 항상 그냥 맞췄잖아요. 그죠? 그냥 맞췄잖아요. 곱하면 마이너스이고요. 조립제법은 변변 더해야 돼요. 왜냐면 나눗셈 변변 뺐잖아요. 근데 조립제법은 인수를 갖다 썼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 썼기 때문에 변변 더하고요. 곱하면 2고요. 더하면 얼마죠? 3. 무슨 지? 나머지 아까 찾았잖아요. 그죠? 나머지 몫. 이게 뭐죠? x-1이 몫이었어요. 됐죠? 이렇게 몫과 나머지를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대. 무슨 제법? 조립제법. 단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누긴 하지만 이게 차수가 높은 경우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 아들놈이 3차, 4차, 5차에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강조해야 될 사항은 뭐죠, 여러분? 어머 세상에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면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없어요.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이걸 일단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0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됐죠? 우리 많이 쓰고 있었어요.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 나머지가 0 되는 경우. 그런데 이름이 거꾸로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인수정리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과 조립제법과 이걸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식에다가 a를 넣었더니 그 식이 0 되면 그러면 그 fx가 뭐로? x-a로 인수분해 되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3차, 4차, 5차일 때 공식을 제외하고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에 a를 넣어서 0이 되면 그 식이 반드시 x-a로 뭐 되어진다? 인수분해 되어진다. 그래서 인수분해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a가 도대체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이 a가 도대체 뭐냐?
어떤 식에다가 뭘로 영이 되느냐? 됐습니까? 이거를 페르마가 만들었는데요. 이 A 값으로 가능한 게 뭔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죠,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의 계수, 그죠? 최고차의 계수의 약수를 다 써야 되고요. 됐죠? 그리고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모든 정수 약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를 넣어봐요. 그래서 0이 되면 x 플러스 1 또는 x 마이너스 1 인수분이 되고 조립계법을 써서 몫을 구하면 인수분해가 완성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과정의 조립제법도 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지금 다음 시 나눗셈에서 항등식의 계산에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만 쌤이 잠깐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보세요 여러분. x 3승 x제곱 x 플러스 1 뭐 a의 x 플러스 뭐 1의 3승 b의 x 플러스 1의 제곱 c의 x 플러스 1 플러스 d라고 하면 됐습니까? 이 식을 뭐 이렇게 다시 전개했을 때 됐죠? ABCD 1 구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조립적법을 활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요게 x에 관한 내림차순 흔히 말하는 x진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건 x 플러스 1 내림차순 흔히 말하는 x 플러스 1 진법이에요. 우리가 진법을 바꿀 때 10진법이라는 게 뭐예요? 12라는 수는 1이 10의 자리 됐습니까? 2가 1의 자리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생략하고 그냥 자릿수가 쓰는 거죠. 우리가 12라는 수를 2진법으로 바꾸고 싶어. 컴퓨터 진법으로 바꾸려면 2로 나누잖아요. 그죠? 2, 6, 10이 나눠 떨어지고요. 2, 3은 6 나눠 떨어지고요. 2로 나누면 1 남고. 그래서 이게 어머 세상에 1100이 2진법이에요. 이게 간단한 10진법의 수가 2진법으로 바뀐다고 자릿수가 넓어졌죠. 우리가 어떤 진법을 바꾸고 싶을 때는 반드시 그 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걸 자릿수만 쓴다고요. x진법을 x 플러스 1진법으로 바꾼 자릿수 ABCD는 나누라는 얘기, 나누라는 얘기. 개수만 같았을까? 조립조법이니까 1, 1, 1, 1. 뭐로 나누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어머나 세상에 0이네요. 됐죠? 이게 마지막 자릿수의 뒷값이 또 뭐로 나누면 또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또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이게 뭐예요? C죠. 그죠? x 플러스 1의 C, x 플러스 1 자릿수의 C 자릿수요. 이걸 다시 또 마이너스로 나누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마이너스 C가 바로 B 값이고요. 마지막 이 값이 A 값이 되죠. 이놈을 뭐 개수비가 한다거나 수치비가 문제를 푼다는 건 아주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시간 오래 걸리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립주법의 활용성 그리고 항등식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인수분해라는 걸 통해서 아주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우리 수학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예시해 두고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원 다항식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곱셈 그리고 덧셈, 뺄셈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개식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리고 다항식, 나눗셈에 나오는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의 첫 번째 아주 복잡하고 차수가 높은 다항식을 완벽하게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이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머리에 깔고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만 모의고사에 강해질 수가 있고요. 큰 시험에 강해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이 강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단원에 있는 복수수, 방정식 그런 거에 관한 것들을 다시 찍어서 고를 과정을 전체적으로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